자리를 파악한다면 이번에?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헤이 봅시다. 0부터 4파이까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y는 sin x 그래프가 있고요. x좌표가 6분의 파이와 3분의 2파인 지점에서 두 점 PQ가 있으면서 이 곡선 위에 있으면서요. x좌표가 3파이 이상이고 4파이 이하인 그 지점에 또 두 점이 있대요. RS가. 근데 그 RS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 자, 이 문제는 뭐와 관련된 문제입니까?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칭성. 알겠죠? 대칭성. 자, 어쨌건 평행사변형이라는 딱 이야기하는 순간 이게 대칭성이라는 생각이 좀 저는 머릿속에 듭니다. 자, 이게 왜 대칭성인지 한번 또 그림을 그려보면서 확인해 볼 건데, 자, 이렇게 되도록 잡았을 때 이 삼각형 누굽니까? QRS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누굽니까? A, B라고 할 때 이걸 구하세요. 어쨌건 이제 해당하는 상황들은 인지를 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뭐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야, 채원이는 많이 아픈 거니? 연락은 안 봐요. 근데 아까 아프다고, 아까 여기 분명 있었거든? 근데 엎어져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조교가 아프다고 갔다 그러는 것 같은데. 끝나고도 아프다고 아, 그랬었어? 아까 보니까 저기 책상에 엎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아프나 했었는데 진짜 아팠나 보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누구냐, 밖에? 모르죠. 그렇지, 그렇지. 야, 운현답이다. 운현답이야. 자, 하여튼 볼게요. 6분의 파이라고 하니까 2분의 1인 지점에서 자, 여기 6분의 파이 하나 딱 잡았습니다. 여기는 2분의 1. 그 다음 3분의 2파이는 6분의 파이하고 이렇게 또 대칭성을 이루고 있는 요 점입니다. 자, 여기가 3분의 2파이. 여기에서 이제 누구 점이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여기가 지금 현재 아까 앞에가 뭐라 그랬냐? P. 여기가 누구? Q.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쭉 해서 대칭 되게끔 평행삼이 된다 그랬으니까 대칭이 돼야 되고 3부터 4파이 내에서 얘네를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곡선 위에 있으면서 x좌표가 3파 이상 4 이하에서 RS를 갖는데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PQRS가 뭐가 만들어야 된다? 평행. 그럼 얘랑 뭐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똑같은 길이가 되면서 평행해야 되니까 아마도 이러한 느낌으로다가 여기 딱 잡혔겠죠. 이렇게. 자, 여기에 지금 현재 누가 있을 거냐? RS다 있다 이렇게. 이것도 좌표가 나오겠죠. 왜요? 이 대칭성을 갖고 있거든. 자, 이거 얼마니? 3분의 2파이, 얼마? 2분의 루트 3. 여기는 얼마? 6분의 파이, 얼마? 2분의 1. 그럼 요놈 같은 경우는 대칭성 때문에 얘로부터 딱 반대쪽으로 6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굳이 좌표를 써보라고 하면 요놈 같은 경우는 그림이 자, 어쨌건 여기를 이쪽으로 좀 쓸게요. 자, 여기 좌표가 얼마일 거냐? 뒤로 6분의 파이만큼 갈 거니까 6분의 23파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로 3분의 2파이만큼 갔을 거니까 3분의 10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아마도 이렇게 해서 뭘 만들었을 거다? 이러한 평행사변형 만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런 느낌인 거 이해되셨습니까?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 얘였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더라도
그림 그려놓고 상황 정도는 인지하시고요. 대칭성 때문에 우리가 금방 이 좌표들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읽어보니까 QRS 끝났네. 왜냐하면 좌표가 있으니까 이 문제 끝났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본다. QRS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잖아. 무게중심 좌표 뭐였더라? 3분의 새 X좌표인 3분의 2파이 더하기 3분의 10파이 더하기 그 다음 6분의 얼마? 23파이까지 이렇게 정리가 딱 되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자, 이거 컴마 3분의 Y좌표는 2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딱 써주시면 요거 이제 여러분들 계산만 해주시면 끝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문제 자체는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뭘 찾아라? 반대쪽에 있는 RS 좌표를 찾아라. 자, 이쪽으로는 6분의 파이만큼 뒤로, 얘는 3분의 2파이만큼 뒤로. 자,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그림 그려보면서 연습하세요. 어려운 문제를 만드는 기초 관련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이제 뭔가 더 살을 붙이겠죠. 조건을 막 붙이면서 여기서 새롭게 또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기본 구성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메모하시고 필요한 거 메모하시고. 이럴 때 다시 한번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되겠죠. 무게중심 좌표 어렵지 않잖아, 그치? 세 꼭지점의 좌표들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라는 거. 자, 44쪽, 45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각변환과 관련된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각변환 자체로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고 꼭 다른 거랑 섞어서 낼 거기 때문에 뭐 방정식이나 또는 삼각함수의 최대최소나 이럴 때 각변환이 섞여서 들어갈 건데 여기서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그냥 다 풀어낼 수 있는 상황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괜찮으니까 편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소망씨 없을까요? 괜찮아요? 준혁 씨는요? 여기 지금 44, 45. 지원 씨도 괜찮을까요? 안 풀어서 없는 거죠, 지원 씨? 자, 넘어갈게요. 46, 47로 가겠습니다. 46, 47. 자, 여기는 이제 삼각방정식, 부등식인데 2점짜리, 3점짜리로 많이 나오는 거라서 여기는 좀 하나 정도는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몇 번을 해볼 거냐면 213번을 좀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213번. 혹시 소망아 다른 거 질문하고 싶은 거 다른 거 없을까? 바로 위에 거 12번. 네, 12번, 13번은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꼭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되거든요. 삼각방정식, 부등식 직접 계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니까 11번도 네 좋습니다. 이거 확인을 꼭 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 볼까나 211번 문제를 보니까 그렇네. 이런 거를 많이 안 해봤다면 이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니까 선생님 여러 개가 막 섞여서 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인에 관련된 2차도 있고요. 심지어 사인과 코사인이 곱해진 것도 있고요. 사인과 코사인이 따로 떨어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인수분해가 분명 이거는 결국은 주어진 식이 있으면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본 구조가 삼각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거 1차식의 형태는 상수라는 꼴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잘 묶어서 한번 잘 봐보겠습니다. 묶어서 보면은 이런 상황이겠죠. 지금 현재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인 이렇게 하니까 1 플러스 사인이 딱 보이는데 1 마이너스 코사인이 보이는 거고 여기도 보니까
뭔가가 보여요. 그럼 이걸 어떻게 쪼개갈 거냐, 어떻게 쪼개갈 거냐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네. 아마도 공통인수분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공통인수분해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갑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자, 잠시 잠깐 치환을 해서 갈게요. sin x를 제가 편의상 a라고 하고 코사인 x를 편의상 b라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고쳐보자고.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식에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 사실 고1 과정이거든. 문자가 2개 이상 되어 있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이에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이거든. 그럼 이렇게 묶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곱하기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뭐야 잘못됐다. b로 묶은 거지. 자, b로 묶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곱하기 b 다음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잠깐 여기 공통인수분 안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요 1이 가진 의미가 있네. 이렇게 계속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원래는 이런 취지라고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래서 아마 못 풀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름 뭐랑 똑같죠? 사인 제곱 x 이거를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취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무조건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리 해도 공통인수분해가 안 만들어지면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다시 또 불현듯 생각이 난 것은 사인, 코사인이 막 섞여 있는데 이런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인수분해 하는데 상수처럼 쓰이는 게 아니라 저 1은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이런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쟤를 저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가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다시 식을 좀 이쁘게 써볼게요.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분배해서 써버릴게요. 자, 이렇게 우선은 써도 식은 하나도 안 바뀌는 상황인데 이렇게 썼더니 얘네들은 이렇게 사라지는 상황이 될 거고요. 이때 얘네들끼리 묶어보면 이제 얘네들은 공통인수가 생기는 건가요? 코사인으로 묶어보면 지금 여기 코사인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맞나요? 네. 근데 잠깐만. 이렇게 묶으면 바보같이 했구나.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네요. 두 개씩. 죄송합니다. 두 개씩. 자, 이거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묶었더니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가 됐고요. 요건 마이너스로 묶었더니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는 0과도 같다 이렇게 될 거고요. 한 번 더 묶겠습니다.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가 공통이니까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는 공통이지 않은 것들 참고로 마이너스로 딱 끄집어낸다면 이렇게 써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여기서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얘가 뭐일 때요? 0일 때요. 얘가 뭐일 때요? 0일 때요. 괜찮습니까? 그랬더니요. 선생님 얘는요. sin x 더하기 코사인 x가 0이라면 sin x를 반대로 넘기고 코사인 x로 나눈다 치면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되는 거 이해될까요? 자, 얘 이쪽으로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sin x 그리고 난 다음에 코사인 x로 양변 나누면 1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x분의 sin x인데 코사인 x분의 sin x가 탄젠트니까요. 탄젠트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와 그 다음 여기서는 쭉 내려오면 코사인 x가 얼마랑 같다? 마이너스 1이랑 같다 라고 하는 이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저렇게 복잡하더라도 무조건 나는 뭐 할 생각 하셔야 된다? 인수분해해서 최종적으로 삼각함수는 상수와 같다라는 꼴까지 오게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인수분해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요 놈을 이렇게 고치고 없애고 봤더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요.
자, 4개를 어떻게 인수분해할까 막 생각을 해봤어요. 공통인수분해를 바로 갔더니 공통인 게 안 생겨. 그래서 2개 짝을 지었더니 묶어봤을 때 요런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를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딱 묶었더니 안에는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얘는 마이너스로 묶었더니 이렇게 되면서 또 얘하고 공통인 게 생기니까 공통인 거 한번, 공통이지 않은 거 원래는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끄집어내서 이렇게 딱 썼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기서 왜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인 것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정답 찾으러 갑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정답이 바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 먼저 코사인 함수부터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그래프이니까요. 여기까지가 되니까 지금 현재 여기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요 라고 하면은 다 금방 찾겠네요. 이건 얼마? 요놈에 대한 정답은 x는 얼마? 파이 찾을 거고요. 탄젠트 가보겠습니다. 탄젠트 함수 그래프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올라가서 이렇게 갈 거고요. 자, 이렇게 갈 건데 중요한 건 얼마일 때? 마이너스 얼마일 때? 1일 때입니다. 자, 마이너스 1. 참고로 그러면 1일 때가 얼마야? 1일 때가 얼마죠? 4분의 파이.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가 얼마지? 참고로 여기가 파이거든. 뒤로 얼마만큼 가면 되겠어요? 파이만큼, 4분의 파이만큼. 4분의 얼마? 3파이. 여기가 2파이거든요. 뒤로 4분의 파이만큼 가니까 4분의 얼마? 7파이.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것은 4분의 3파이와 4분의 얼마다? 7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해진 것들을 모조리 다 더하면 2분의 5파이 더하기 파이니까 2분의 7파이가 되나요? 정답은 2분의 7파이가 정답이 되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도 방정식에서 그래프 그린 다음에 만나는 교점을 그래프상에서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3점짜리 중에 틀리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뭐 삼각방정식 혹은 삼각부등식. 근데 이게 방정식만 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머지 문제들 풀 때도 굉장히 많이 등장한 요소니까 기본적인 요소를 좀 잘 체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렇게 복잡해도 나는 저걸 어떻게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생각해야 된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식 형태로 오게끔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1차식 형태. 이해됐을까요? 자, 그 밑에 거도 한번 연결해서 세 문제를 풀면서 삼각방정식은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건 부등식이니까 오케이. 괜찮네, 이것도. 부등식도 똑같아요. 그래프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만나는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위냐 아래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라서 위냐 아래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라서 패드 이번에 샀어요? 넌 책이 없어서 그러면 뭘 갖고 온 거야 학원에? 아이고. 오늘은 주님의 날이 아니니까 화를 내고. 그럴까? 맞아. 내일 또 화내고 내일 또 회개기도 하면 되니까 오늘 좀 한따까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는 진짜 너무 힘들었다. 어제 진짜 너무 힘들었어. 너 어제 제대로 수업했냐? 나 기억이 없어. 그냥 중원봉 하다가 끝났어? 저는 시간에 회원님들이 피곤하게 컨디션이 안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도 다행히도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대각선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는 상황이라서, 자, 2 sin x 쓰시고요. 그 다음에 2 sin x 루트 3x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루트 3 쓰셔서 플러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쓰셔서 마이너스 2 sin x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2 sin x 플러스 루트 3과 그 다음에 sin x 마이너스 1은 뭡니까? 0보단 작거나 같다. 그럼 sin x 입장에서 보자면 sin x는 현재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 다음 sin x는 1 나오는데 무슨 범위?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저거 마치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무슨 범위냐? 사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아서요. 그래서 누가요? sin x. 원래는 치환해야 되지만 이 정도는 그리고 우리가 치환 안 하고 바로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왔다면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부등식은 무조건 식이 아니라 뭡니까? 그래프로 보냈어요. y는 sin x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뭐 하는 거? 만나거나 위에 있는 x범위. 또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아래쪽에 있는 범위. 이렇게 해서 세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디에다가요? 0부터 2파이까지에다가요. 0부터 2파이까지에다가 제가 조금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야. 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요. 자, 요 직선이 지금 현재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선생님, y는 1보다는 작거나 같다요. 자, y는 1입니다. 그럼 sin x 함수가 요런보다는 아래쪽이고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포함해서 이렇게 여기도 같다니까 가능하고요. 자, 여기도 같다니까 가능. 그 다음 위에 있으니까 요거.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만 찾으면 되겠네. 요 범위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쓰면 되겠네. 여긴 참고로 비어있다. 2파이보다는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찾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얼마인지 바로 모르니까 여기서 찾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2분의 루트 3 대칭성 이용해서 사인 함수는 2분의 루트 3일 때가 얼마지? 3분의 파이. 요거 하나만 다 있으면 돼. 요거 하나만.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가는 거니까 지금 현재 이 그래프도 여기서부터 어디에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가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가 얼만데? 3분의 파이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가니까 3분의 4파이요. 또 여기서는 2파이에서 3분의, 왜냐면 대칭성. 이 거리 간격이랑 참고로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이 거리 간격이랑 이 거리 간격들은 모두 뭐 할 거라는 거야, 지금? 대칭성 때문에 같은 거 다 알겠습니까? 결국은 뒤로 가는 거니까 3분의 5파이. 그럼 최종 정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는 포함하는 거니까 0보다는 커나 같고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 3분의 5파이보다는 커나 같고 2파이보다는 작다. 정답은 이 두 개를 쓰시면 되는데 알파는 3분의 4파이, 베타는 3분의 5파이입니다. 이거 5파이. 3분의 5파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문제까지 한번 저는 해보겠습니다. 자, 부등식도 풀었습니다. 지금 부등식도 저런 식으로 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요런 게 19번, 18번으로 많이 나왔어요. 213번 이 형태가. 이런 문제가 3점짜리 서술형 마지막 문제 18번, 19번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나왔을 때 계산 문제잖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틀려요. 실제로 많이 틀립니다. 이 3점짜리 중에 이제 맞춰야 되는 우리가 꼭 맞춰야 되는 어렵다고 하는 3점짜리 문제들 유형인데 근데 이게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계산 실수하지 않고 꼼꼼하게 그냥 풀어가면 정답이 도달하는 문제인데 막상은 보면 많이 못 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의고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럴 때 다시 한번 좀 잘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시작합니다. 자, 0부터 3파이까지가 세타인데요. 다음 2차 방정식이 뭐를 갖도록? 중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방정식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그 말은 4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과
코사인 세타들은 개수야, 개수. 알겠죠? 그래놓고 착각하면 안 돼. 저거 사인에 대한 방정식이 아닙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야. 중근 갖는 조건이니까, 자,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라서 짝수 판별식을 써본다면, 중근 갖도록 하는 그런 세타가 서로 다른 모든 실수 세타를 구하랬으니까 먼저 여기까지 딱 끊으세요. 여기까지 딱 끊으면, 자, b'의 제곱이니까 이 사인 세타가 b'이거든.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요. 자, 이 중근 갖는 거. 그러면서 요 놈을 0 만들게 하는 서로 다른 모든 실근, 이때 세타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순간부터는 뭘로 전환된 겁니까? 삼각방정식으로 전환된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다 이거 진짜. 자, 4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6 코사인 세타가 0인데 삼각함수는 코사인이 1차인데 나와있는 2차는 사인이니까 여기서 빨리 뭘로 고쳐야 되겠어요? 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딱 고쳐서 정리를 딱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분배하고요. 우선 분배하기 전에 좀 지울까요? 2로 나누어서 좀 숫자를 좀 작게 한 다음에 갈게. 2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는 는0이 되면서 자 이쪽으로 띄고 와보니까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는 0과도 같은데 이때 요놈들은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랬더니 코사인 세타는 얼마랑 같을 때 2분의 1 코사인 세타는 얼마랑 같을 때 마이너스 2 얘는 불가죠. 얘는 불가인 이유가 코사인 세타는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보니까 마이너스 2를 만족할 수 있는 엑스 세타 값이 없어요. 그럼 이제 온리 얘인데요. 자, 요놈들은 그래프 빨리 딱 그려보니까 선생님 이 그래프를 후딱 그려보면 코사인 함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2분의 1일 때 여기 얼마죠? 워낙 이제 많이 풀다 보면 바로바로 탁 튀어나와요. 3분의 파이. 대칭성 고려해서 2파이에서 뒤로 갔으니까 얼마? 3분의 5파이. 잠시만요. 하나 더. 그래 고맙다. 여기까지가 3파이인데 이렇게 딱 가게 되니까 여기는 또 이제 2파이에서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가니까 3분의 얼마입니까? 7파이. 따라서 x의 값은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 3분의 7파이. 이렇게 해서 모든 값들을 합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의 3점짜리를 꼭 맞추자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계산이야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도를 갖고 순차적으로 판별식 쓰시고 그 다음에 해봤더니 삼각방정식 나오는데 서로 함수가 달라 2차를 1차로 고쳐주시고 최종적으로 인수분해 해봤더니 코사인이 어떤 상수랑 같다라고 했더니 하나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아시겠습니까? 좀 연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려운 4점짜리를 막 맞추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사실 준비. 물론 이제 4점짜리가 이런 걸 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지는 않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점짜리, 3점짜리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맞출 수 있도록 까먹었던 내용들을 확인시키는 내용이 좀 더 강합니다. 이제 3월달 이후에 제가 이 교재가 끝나는 것 동시에 각 과목별로 수원 교재가 끝나면 바로 수원의 4점짜리 모의고사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이 교재 끝나면 바로 들어갑니다. 4점짜리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좀 꼼꼼하게 점검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다. 알겠죠? 이럴 때 또 한번 혹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페이지 47쪽인데 괜찮을까요? 아마 비슷한 문제들이 또 더 있을 거니까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더 풀어보면서 해결해봐. 알겠지? 자, 넘어간다. 이제 삼각함수에서의 활용 전까지 중에 뭡니까? 기초 연습 문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받고요. 제가 삼각함수 활용에 대한 내용을 좀 몇 개 좀 적어 놓을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삼각함수 활용이 진짜로 4점짜리로 거의 고정 픽이거든요. 지금 현재 추세는. 삼각함수 활용의 그 그림 문제가 지금 고정 픽인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이 되는 내용들 정도는 한 번은 쓰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아직 안 푼 사람들이 있는데 맨날 똑같은 이야기이고 또 다음 시간에 보면 또 그 친구들은 안 풀려 있겠지만
저는 기대감을 갖고 풀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한 번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적혀 있지만 한 번씩 써보세요. 적혀 있으니까 뭐 밑줄 치고 넘어가지 말고 외웁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갔다 오시죠.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다가 설명 시작합니다. 쓸 게 많나요? 쓸 게 많다. 뭐 적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생각해보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혹시 왜요? 그 옆에 공간에다가 거기다가 좀 거의 약간 애매한데요. 애매하면 여기까지는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당신은 다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도 문제 안 풀 거니까 빈 공간이 뭐 많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저는 삼각함수의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 삼각함수 활용은 사실은 경우의 수처럼 많이 풀어봐야 되는 단원입니다. 대신에 많이 풀기 전에 최소한 꼭 알아야 될 것들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겠죠.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결국 삼각함수의 활용이 삼각함수를 가지고 무엇을 구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일반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나 각이나 넓이를 구할 때 삼각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겠다. 첫 번째, 자, 일반 삼각형이 아닌 직각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자, 이건 사실 너무 중요한 거라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뭔데요? 라고 하면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띠기 있어.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한 기준각 세타각을 주고요. 뭐가 주어진 거냐면 빗변의 길이가 딱 주어져 있을 때, 빗변의 길이가 다 주어졌을 때 이 기준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A 곱하기 빗변 곱하기 사인으로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빗변 곱하기 사인. 다시 어떨 때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기준각이 주어져 있으면 그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막 회전되어 있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요 각이 세타각인데 여기가 5가 딱 돼 있다면 1도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된다고요? 5 사인 세타. 왜? 내가 외울 때 이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로 갈 때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로 외웠으니까 아무리 회전되어 있어도 바로 이렇게 써버리라고. 자, 그 다음 그 기준각과 90도를 끼고 있는 변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각과 90도를 끼고 있는 변은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A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근데 선생님 문제를 풀다 보면 좀 까탈스럽게 줄 때도 있잖아요. 언제? 자, 직각삼각형을 주긴 줬는데 우리한테 직각삼각형을 주긴 줬는데 이 각도 똑같이 줬는데 변의 길이를 여기로 준 거야. 빗변이 아닌 거.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더 메인입니다. 그래서 메인을 먼저 확실하게 이 형태를 외워버리라고. 알겠지? 각과 마주보고는 변일 때는 빗변 곱하기 사인, 빗변 곱하기 사인. 알겠지? 끼고 있을 때는 빗변 곱하기 코사인. 아무리 회전되어 있고 막 뒤틀려 있어도. 그런데 자, 이게 아니라 빗변이 아닌 경우일 때입니다. 빗변이 아닌 경우에 90도하고 그 기준각을 끼고 있는 이 변의 길이 나오면 사실은 생각이 안 나면 탄젠트 코사인 생각해서 풀면 돼. 알겠지? 저는 근데 바로 쓴다면 요놈들은 A 곱하기 탄젠트 세타. 요놈 같은 경우는요, 코사인 세타분의 A. 자, 사실은 요 그림은 미적분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는. 빗변을 안 주는 형태는 미적분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요. 지금처럼 빗변을 주면서 각이 나올 때는 이런 형태로 많이 수원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왜 선생님 이렇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보면 돼.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A야. 여기가 세타각인데 내가 이 길이를 모르겠어. X라고 해. 그러면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 세타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요. 이때 양변에 뭘 쓰는 거야? X를 곱해. 그러고 나서 얘가 반대로 넘어가는 거지. 그럼 X는 뭐야? 코사인 세타분의 A 이렇게 써서 이렇게 바로 이 길이들이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저걸 매번 막 이렇게 써서 하는 것보단 저렇게 외워버리면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좀 수월해지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y면 a분의 y가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이기 때문에요. 여기다 양변 a 딱 곱하면 바로 그냥 나타나는 건데 사실상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건 얘다. 두 번째, 사인 법칙입니다. 아이고 중요하죠.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그렇다면 사인 법칙이 뭔지도 대충 알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저 사인 법칙을 언제 써먹을지가 중요하다고. 사인 법칙을 써먹는 첫 번째 메인은 외접원이 나타나면 무조건 사인 법칙 써먹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인 법칙은 언제 써먹을 거다 무조건 외접원이 막 삼각형에 외접원이 막 그려져 있고 또는 원안에 삼각형이 막 붙어 있고 이러면 사인 법칙은 무조건 떠올리는 게 첫 번째인데 그거 말고도 이제 어떨 때냐?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지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각의 크기. 어떤 느낌? 이런 느낌. 자, 여기에 뭐 각이 주어져 있고요. 자, 두 변이 이렇게 딱 주어졌어요. 뭐. 그랬을 때 이 각이 얼마냐 딱 물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이 각을 구할 수가 있어. 또는 한 변과 뭘 구할 때 두 각이 주어져 있을 때 변 길이 구할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특히나 이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한 변과 두 각이 주어졌을 때 특히 미적분 학생들도 잘 봐야 돼. 삼각함수 극한 활용 문제로 요거 쓸 때 엄청 많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서 꼭 생각해라 이거. 자, 이런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이야. 잘 봐. 자, 여기 있는 거 한 변이 여기 딱 이렇게 4가 있어요. 자, 여기가 알파 각이야. 자, 여기가 베타 각이야. 자, 그렇게 돼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을 때 이 변의 길이 알고 싶어. 참고로 이 변의 길을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이미 삼각형에서 두 각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각도 알아낼 수 있으니까. 결국은 한 변과 두 각이 있다면 나머지 두 변 다 알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이제 사인 법칙 많이 쓰이는 거지. 그럼 선생님 사인 법칙이 뭔데요? 사인 법칙 뭐냐? 말해줘라.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이렇게 말로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한 각의 사인을 취한 것분에 그 각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비율은 또 다른 각에서 사인을 취하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또 마찬가지로 각이 총 3개가 있을 거니까 사인 C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들은 뭐랑 똑같다라는 거니? 2R가. 이때 2R이라고 하는 이 R이 외접원의 반지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러한 모양이 딱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런 삼각형에서 이제 끼고 돌 때는 이런 그림이 딱 나타나는데 다 아시겠지만 요거 꼭 잘 봐두시고 결국은 이 두 마리들을 통해서 나머지 변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 각이 주어져 있고 한 변이 있으면 요 나머지 한 변은 요런 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고 반대로 두 변이 주어져 있고 한 각이 있으면 나머지 요 각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사인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의고사에서는 요 외접원 나오면 무조건 그냥 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변형식 정도는 좀 써놓고 가자. 변형식. 첫 번째 변형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은 뭐랑 똑같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랑 똑같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그래서 결국은 사인 법칙은 변의 길이들을 모르면 저 사인값만 이용해서도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의 변형식은 아마도 이거는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지만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게 뭐냐라고 하면 사인 A라고 하는 이 삼각함수 값은 외접원의 반지름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로 표현한다면 2R분의 A랑 똑같다는 거. 이런 건 이제 보통 사인에 대한 이런 삼각함수의 관계식을 주고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이 삼각형의 모양이 뭡니까? 뭐 이등변 삼각형입니까? 직각삼각형입니까? 이런 문제들 할 때 그 삼각함수를 이렇게 바꿔치기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내신 대비할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외웠던 기억들이 있는 것들이니까 뭐 다시 보면은 좀 더 외우는데 오래 걸리지 않지 않을까요? 외워는 둡시다. 자, 이게 사인 법칙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사인 법칙은 외접원이 그림 속에 있으면 무조건 사인 법칙 떠올려라.
그 다음 두 각이 주어져 있고 한 변이 있으면 외접원의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사인 법칙 써먹는 거. 오케이. 아마도 나중에 이제 4점짜리 제가 문제 그 삼각함수 활용 문제를 풀다 보면 계속 떠들 건데 떠들 때마다 외접원 나왔네 무슨 생각 사인 법칙 이렇게 시작을 막 할 거예요. 또 두 각이랑 한 변이 있네 그럼 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 삼각함수로 표현 이런 거 되게 많이 할 거니까요.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더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세 번째는 뭡니까? 사인 법칙과 함께 이 두 가지를 낼 수밖에 없겠죠. 누구?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요, 딱 두 가지인 거지. 두 가지일 때 쓰입니다. 자, 아예 대놓고 얘는 두 변과 그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참고로 근데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는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알아낼 수 있지만 모두 알아낼 수 있습니까?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면 모두 알아낼 수 있죠. 그 삼각형의 넓이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생각해야 돼. 코사인 법칙에서는 두 변과 끼인 각을 주면서 마주보고 있는 그 끼인 각에 마주보고 있는 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건데 그걸 구할 때 많이 쓰이지만 사실 두 변과 끼인 각은 넓이 구할 때도 많이 쓰이는 거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꼭지각은 대문자로 쓰고요. 그 꼭지각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있을 때는 세문자로 쓰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해서 표현하고 있으니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 꼭지각이 A각이고요. 이웃하는 두 변이 주어져 있다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의 곱에다가 끝난 게 아니라 코사인 그 끼인 각을 딱 취해서 써주시면 이게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구하는 거. 누구 입장에서 볼 수도 있겠어요? B제곱. 자, B제곱이니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C제곱이라고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코사인 법칙이 사용되는 것. 두 번째는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사실 우리 세변의 길이를 알면 또 넓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각의 크기를 각을 구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두 변과 끼인 각 아니면 아예 세 변의 길이를 다 할 때 각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형태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코사인 A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 이 각과 마주보는 변부터 먼저 써요. 어디다가? 분자 오른쪽 상단에다가 뭐라고? 빼기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 제곱. 그리고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은 분자 자리 쓸 때는 제곱해서 사실은 이걸 변형시킨 거지. 이항시키고서 정리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매번 쓸 때 이걸 생각하고 또 이항하는 게 아니라 바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에 쓸 때는 이 제곱 또한 이 두 개를 2 곱한 다음에 써주시면 끝. 그러니까 코사인 B도 구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는 B하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여기다 쓰시고 아닌 나머지 두 변의 길이는 제곱해서 합하고 분모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그 두 변의 곱. 코사인 C는요 라고 한다면요 코사인 C는요 역시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제곱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2AB라고 이렇게 써버리시면 코사인 법칙에 대한 변형식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사실은 이 두 개가 메인이야. 모의고사 4점짜리 풀 때는 계속 그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내용적인 설명을 하는 것 뿐인 거지. 자, 네 번째는요 넓이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삼각형 넓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이건 많이 나오는 거지. 자, 첫 번째 상황이 이웃하는 두 변. 그 다음에 끼인 각.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죠. 자,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 요 길이가 세타라고 할 때 면적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다 아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미 중학교 때부터 했던 내용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자, 세변과 외접원의 반지름을 할 때, 이제 사실 이거보다는 이것과 비교되는 내용이 더 엄청 잘 나옵니다. 이런 상황인 거지. 자, 이런 상황인 거지. 자, 여기 원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외접하고 있습니다. 자, 세변이 막 있어요. 여기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딱 나왔습니다. 자, 이랬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 이건 잘 쓰진 않지만 여러분들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넓이 S는요, 뭐냐? 4R분의 세변의 길이의 곱입니다. 4R분의 ABC. 그 다음, 세 번째 거는요, 이 두 번째 거하고 비교되는데, 이건 좀 많이 나오죠. 세변과 외접원의 반지름. 을 알 때,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죠. 내접원의 반지름은 소문자 R로 쓰겠습니다. 그랬을 때 넓이는요, 너무 잘 나오는 거. 2분의 내접원의 반지름에다가 이번에는 세변의 길이의 합입니다. 외접원이 주어졌을 때는 세변의 길이의 곱이 분자고요. 내접원이 반지름 주어졌을 때는 세변의 길이의 합이라는 거.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헤론 공식이라고 아실 겁니다.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그럼 선생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세변만 있어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근데 이 헤론 공식의 단점은 그 세변의 길이의 합이, 조합이 좀 복잡한 숫자가 나오면 계산이 엄청 복잡해요. 헤론 공식의 기본 틀은 이거잖아요. 세변의 길이가 ABC라고 할 때 스몰 s 값이 뭐냐면 이 세변의 길이의 합을 2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 세변의 길이의 합을 2로 나눈 이 값이 좀 복잡하면 헤론 공식 넓이 쓰기가 되게 복잡해요. 넓이 쓰는 공식은 이거 끝이야. 여기서 썼던 이 스몰 s를 씁니다. 곱하기 스몰 s 빼기 a, 스몰 s 빼기 b, 스몰 s 빼기 c. 이게 바로 헤론 공식 끝인데 요 내용을 그래도 다 숙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모의고사 문제를 직접 푸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뭐가 포인트입니까? 뭐가 포인트야? 저걸 우선은 외워놓고 있는 것이 포인트인 거니까. 있는 것이 포인트니까. 자, 마지막 요 두 개만 딱 더 쓰고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는 밑에다가 2번 사각형 넓이까지만 딱 써놓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다가는 바로 쭉 쓰시고 저는 여기다가 쓸게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내용 아주 금방 끝난 거라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도가 없지만 그냥 뭐 내용상 있기 때문에 그냥 써드릴게요. 두 번째는 사각형 넓이입니다. 뭐 모든 사각형이 아니라요. 여기서는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 넓이. 뭐만 있으면 되느냐? 이웃하는 두 변과 끼인 각만 있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넓이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면 AB 이웃하는 두 변에다가 사인 세타다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반 사각형의 넓이인데요. 이때는 조건이 특이합니다. 이거 아니면 못 구하는 겁니다. 자, 평행사변형도 이웃하는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사각형은 변이 아니라요. 대각선 길이가 필요합니다. 대각선 길이가 두 개가 있으면서 이루는 각이 세타각이라고 할 때, 자, 이럴 때 이 일반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그 다음에 끼어있는 각의 사인 값을 취한 값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상학함수 활용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 제가 칠판에 써놨던 이 기본적인 요소들은 좀 숙지를 한 상태여야지만이 문제를 좀 원활하게 풀 수가 있다. 근데 이걸 외웠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냥 알고 있어야 되면서 못 푸는 것들은 설명 들을 때 저 공식 쓰는구나. 공식을 쓰는 것은 지체가 없어야 돼요. 저 공식을 어떻게 쓰지? 막 헷갈리네 이러면 안 됩니다. 해서 여기까지면 다음 시간 숙제는
상학함수 활용 끝까지인데요. 자,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정시 준비보다는 지금 내신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기초 문제, 기본 연습 문제 중심으로 푸시고요. 정시를 같이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이라면, 상학함수 맨 앞에서부터 끝까지 푸시기 바랍니다. 방학이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가 끝나는과 동시에 4점짜리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뭐 문제를 많이 풀라고 하지 않아요. 거의 제가 웬만한 건 4점짜리는 다 풀이를 하거든요.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내일 늦지 마.